일반 독감 백신도요. 맞으면 당일날은 좀 몸이 으슬으슬하고 열도 나는 것 같고 뭐 이런 증상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백신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가 뭐 부작용이나 그런 증상은 똑같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거의 비슷한 그래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백신이라는 것은 가짜 항원을 넣어줘서 우리가 그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네. 우리 몸이 대응할 수 있는 항체를 미리 만들어 놓거나 빨리 만들어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면역 반응, 염증 반응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염증 반응은 이제 주사 맞은 부위에 네. 통증이라든지 붓기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하지만 생겼지만 하루 이틀 내에 없어질 수가 있겠고요. 심각한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심각한 건 아니시고 또 전신적으로 또 발열이나 오한감, 또 피로감, 근육통 이런 것들이 나타나실 수가 있는데 네. 이것도 역시 하루 이틀 내에 없어지는데 문제는 이것이 좀 오래 가고 또 고열이 나신다든지 네. 2, 3일간 지속이 되시면은 네.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되겠고 네. 또 급성 중증 부작용이 의심될 때는 바로 응급의료기관을 찾거나 네. 119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전부터 시작된 접종자들 가운데 아직은 뭐 부작용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관찰되지 않는 걸로 봐서 글쎄요, 순조롭게 접종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렇게 백신 접종을 쭉 계획대로 사람들이 맞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 맞은 분들, 오늘 맞은 분들이 다시 한번 또 맞아야 되는 거죠. 언제쯤 이 간격을 두고 맞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맞게 되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번 접종을 하셔야 되는데 네. 8주에서 12주 정도 간격을 두시고 네.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하셔야 되겠고요. 네. 지금 앞으로 도입될 얀센 백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2번 접종하셔야 되고 네. 백신마다 간격이 좀 차이가 있는데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21일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을 하셔야 되고 3주 정도 간격으로 그렇습니다. 화이자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신마다 접종 간격이 차이가 있어서 네. 해당되는 백신을 맞으실 때 네. 2차 접종 날짜를 잘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신데 네. 가급적이면 지금은 접종 날짜를 지켜주시고 네. 또 지금 현재 연구로서는 한 1, 2주 정도 늦게 맞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기 아하. 때문에 2차 접종 당시에 몸 컨디션이 안 좋으실 때 네. 너무 무리해서 맞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2차 접종까지 다 맞아야 당연히 아스트라제네카를 처음 맞은 사람은 두 번째도 같은 걸 맞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네,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가 지금 얘기하기로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집단 면역도 형성이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렇게 되면 진짜로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가 믿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단 면역이라는 걸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일단은 접종을 못 맞으신 분도 보호하는 효과라고 네. 생각하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70% 정도 충분히 접종을 맞으시고 네. 또 접종을 맞으신 분도 약하게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방역수칙, 손위생과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 하시게 되면은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굳이 70%까지 안 맞으시더라도 네. 3, 40%만 아하. 맞으시더라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하시게 되면 거의 바이러스가 종식까지는 아니지만 유행을 거의 많이 떨어뜨릴 수 있어서 그렇죠. 다른 분들이 감염되신 대규모 집단 감염을 네.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지난해 말부터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의외로 102번째라고 공식적으로는 꽤 저는 뒷부분인 거를 알고 나서 조금 의외였는데 일단은 어떻습니까? 그 다른 나라들 먼저 접종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집단 면역까지는 아니지만 효과가 조금씩 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그 1일 신규 확진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직까지는 그 3, 4천 명 수준으로 좀 많습니다. 아. 예, 인구가 900만 정도 되는 데서 아직도 좀 많은 상태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접종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지 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집단 면역을 이스라엘 자체에서 만들었을 때 또 하나 고민이 이제 해외에서 유입된다든지 그렇죠. 변이 바이러스. 그래서 네. 지금은 이스라엘이 외국에서 들어온 걸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완전히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네. 어느 정도 마스크를 착용하시되 또 좀 일상생활을 즐기실 수 있는 네. 그런 수준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우리가 전 세계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정말 대보름인데 애군을 없애는 액마기 행사 많이 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침 이렇게 백신 접종을 하니까 이만한 액마기 행사가 또 어디 있을까 이런 얘기를 제가 잠깐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 1호가 누구냐라고 논란이 많이 되기도 했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예. 정부가 뭐 공식적으로 접종자 1호를 지정하진 않았지만 각 지역구별로 한 명씩 지금 처음 맞은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줄 서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맞은 사람인 것 같아요. 지정자 중에. 그렇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은 아마 간호사였던 걸로 기억하고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이제 노인분이었던 걸 제가 기억은 하는데 우리는 정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1호 접종자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사에서 공개되는 이제 접종 장소에 기다리고 있다가 제일 먼저 말씀하신 대로 줄 서서 들어온 분에 대해서 뭐 이분이 1호 뭐 접종자다. 시간적으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맞으신 노원구 상계동에서 맞으신 분이 그렇죠. 공식은 아니지만 네. 뭐 그리고 언론에서 1호라고 얘기하죠. 앞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마포구 쪽에 있는 보건소 가신 것 같은데 네. 거기서는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지역에서는 1호입니다. 지금 그렇죠. 화면에 나오는 저분이죠.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가장 먼저 줄 서 계시다가 이제 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면 1호 접종자가 된 건데 네. 글쎄요, 뭐 어찌됐건 간에 이제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고 있으니 속도를 좀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네. 뭐 이게 속도 높이는 게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높이고 싶다고 높여지는 건 아닐 겁니다. 네. 왜냐하면 백신이라는 거는 물량 확보의 문제가 있고 뭐 모더나 파이자랑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물량의 확보가 안 되면 그거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물량은 좀 부족한 것 같고 네. 더군다나 물량이 가장 많이 확보될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미국의 FDA 승인 안 났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까지 최신 언론 보도 봐서 뭐 독일이나 이런 곳에서는 좀 안 맞는 좀 약간 거부 반응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제일 많이 확보한 거는 아스트라제네카고. 그래서 백신 접종 속도 높이긴 높여야 되는데 이게 정부의 좀 어려운 점은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데에 좀 그렇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예. 해외에서도 역시 백신의 전반적으로 물량 부족하니까. 네. 한번 좀 지켜보시죠. 언제 우리나라 일반 면역이 네. 그런데